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 판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어느 쪽이 당선될지 쉬운 예측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지금 상황이 4년 전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대선은 전국 단위의 전체 득표수가 아니라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확보수를 합산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얻는 이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정당으로 쏠림 현상이 덜한 경합주가 대권 향배와 직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곳은 쇠락한 공업지대인 북부 러스트벨트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와 남부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3개주 등 모두 6곳입니다. 2016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근소하게 이긴 곳입니다.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한 차이로 앞서지만 경합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2일에서 15일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전국 단위로 51.2%로 트럼프 대통령 42.3%를 8.9%포인트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6개 경합주로 범위를 좁히면 바이든 후보가 4.5%포인트 우위를 보이며 전국 단위에 비해 간격이 크게 좁혀져 있습니다. 주별로 러스트벨트 3개주는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 6.7%, 펜실베이니아 6.4%, 위스콘신 6.3% 등 어느 정도 격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 3개주는 플로리다 1.7%, 노스캐롤라이나 2.7%, 애리조나 4% 등 바이든 후보가 앞서지만 그 차이는 러스트벨트에 비해 작아 승부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들 6개주는 2016년에도 힐러리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가 선거일에 패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6년의 경우 때 힐러리 후보가 D-Day 18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을 리드한 폭은 미시간 11.6%, 펜실베이니아 6.2%, 위스콘신 7%, 플로리다 4%, 노스캐롤라이나 2.5%, 애리조나 1.3% 등 현재와 엇비슷한 흐름이었으나 일부 주는 격차가 더 큰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리드폭이 좁았던 남부 3개주에서 힐러리 후보가 패한 것은 물론 안정적 우위로 여겨졌던 러스트벨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2016년 대선과 비교해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힐러리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다가 결과적으로 예측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매체 538은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기사에서 조사기관이 4년 전보다 표본 추출 시 저학력층, 백인, 시골 거주자의 비중을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6년 조사기관들이 간과한 샤이 트럼프가 포진한 층으로도 분류됩니다. 또한 집전화 대신 휴대전화 응답 비율을 높인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조사가 많아 정확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합주의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2016년에 비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해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막판 맹추격전을 벌여 경합주의 격차가 매우 좁혀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례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자료에 따르면 애리조나의 경우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후보를 제쳤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선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역시 선거 8일 전 동률을 이룬 뒤 선거 전날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과 같은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15년 중 10년간 소득세 납부 영원, 지난달 29일 1차 TV토론의 부진에 이어 C19 감염증 확산이라는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선거 전이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미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경합주 여론조사는 느린 추세지만 바이든 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10월 15일 기준 6개 경합주 격차가 지난달 29일 3.6%포인트에서 거의 5%포인트로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아이오와 오하이오, 조지아, 텍사스도 경합주에 해당한다는 보도까지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성해야 할 지역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러스트벨트 3개 주만 이겨도 대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306명으로 힐러리 후보 232명보다 74명 많았습니다. 러스트벨트 3개주에 걸린 선거인단은 모두 46명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남부 3개주에서 패배하고 이들 3개주에서 승리하는 대신 나머지 주들은 4년 전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을 넘긴 27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데다 앞으로 남은 선거전에서 어떤 이슈가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속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 지지층이 선호하는 우편 투표와 사전 현장 투표 급증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지만 C19 사태는 선거 당일 민주당 지지층의 현장 투표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율도 관건이지만 충성 지지층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이끄는데 우위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선거전 막판 네거티브 등 악재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트럼프 캠프 측은 최근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선 양상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바이든 캠프의 젠 오말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전에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며 이번 경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좁혀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각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몇 주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기사에서 경합주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끔찍하다고 확신하진 않는다면서 공화당 지지층의 높은 열정과 시골 지역의 강한 지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스콘신주 공화당 의장인 앤드루 히트는 4년 전 트럼프 승리의 동력이 된 시골 지역이 여전히 밝은 붉은빛을 발하고 있다며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에는 걱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C19 감염증 백신을 노인들에게 무료로 우선 배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노년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여론조사에서 노년층 지지도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결과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서 미국 노인 보호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미국의 약국 체인 CVS 및 월그린과 손잡고 백신을 즉시 양로원에 무료로 배포한다는 민관 협력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21만 8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노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준 C19 감염증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옹호하면서 올해 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5,400만 명의 노인이 중국 바이러스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며 많은 미국의 노인들이 몇 달씩의 고립과 잃어버린 결혼식, 생일, 졸업, 교회, 가족 상봉을 견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노인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낙관주의, 신뢰 희망으로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며 빛이 가까이 있고 우린 반환점을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리를 두고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